새해를 축하드립니다. 올해가 선생님들께 있어서 복 많은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년초 학습 일환으로 오늘은 조국의 정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청효고현본부 강현수 학생 소년 부장 동지부터 좀 위례를 받았습니다. 그 소년단 지도원들이 상당히 그 조국에 대해서, 특히 오늘의 조국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싶다, 그런 좀 위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 위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조선노동당 중화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좀 내용이 입각하면서 2025년 오늘의 조국의 정세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제8기, 다시 말해서 2021년 이후에 매해 당중화위원회를 열고 거기에서 그 1년간을 종화하고 다음 1년간의 대책을 세운다라는 것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프로세스를 정확히 거치는 과정에 이제 그것이 5년째로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당중화위원회 확대회의 이 내용을 잘 학습하며 지금 조국이 어느 도시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현재 공화국의 현 주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는 그러한 좀 프로세스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노동신문에는 조국의 정세에 대해서 좀 감추지 않고 명백히 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국의 정세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자료로 됩니다. 그래서 8기에 5년째로 되는 올해에도 지난 12월 달에 8기 11자 전원회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2024년을 정화했고, 마지막 5년째로 되는 2025년이 어떻게 돼야 되며 어떤 해로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제시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보고에 기초해서 오늘의 조국의 정세를 좀 분석해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모든 것을 100% 공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당의 문헌을 보며 성과보다 결함, 결점에 대해서 좀 직시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좋아지고 있는가 하며 나쁜 것은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나쁜 부분을 고치기 위한 대책도 과학적으로 세우게 되어서 지금 조국이 상당히 그 몰라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부족점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동신문은 우리도 보고 있지만 척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도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맥을 읽어야 한다고 할까, 그 배경까지 좀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오늘은 그런 부분까지 좀 넣고 해설을 드리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진행되었던 8기 11차 전원회의의 목적입니다만 조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험보다 강하고 도전보다 고세찬 우리 국가, 우리 인민 두규의 불가한력으로 전치한 2024년의 괄목갈 성과들을 총화하고 우리 당과 공화국의 장선 발전사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게 될 2025년의 당 및 국가사업 발전 방향과 판략을 책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에 진행되었던 당중화위원회 제11기 8기 제11자 전원회의의 목적은 2024년을 정하고 2025년에 목표를 책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만, 키워드는 분수령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원수님은 분수령이라는 말을 제법 좋아하셔서 몇 번이나 분수령이 있는데, 분수령을 다른 말로 고치면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을 경제 장성에서 분수령, 다시 말해서 지속적이며 안전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가는
전환점으로 하자라는 것이 아마 기본 목적이고 또 기본 내용이며, 따라서 8기 11자 전원회의의 기본 사상과 진수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기 11자 전원회의의 기본 사상 진수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며, 우선 당창건 88을 맞이하는 해, 그리고 8기 사업을 인민 앞에 정화짓는 해, 이것이 올해 위치입니다. 요게 맞게 일꾼들, 당원들입니다. 네? 일꾼들이 지난 4년간 발휘했던 슬기와 연맹, 책임과 노력의 분들을 올해 1년간에 처음 발동시켜서, 그래서 또한 그 힘으로 인민들을 묶어 세워서 애국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여기 쓴 대로 공화국의 장성 발전사에서 새로운 분수령,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그 결과로서 다음 해에 있는 제9자 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자라는 것이 올해 단중하연의 전원회의의 기본 사상이다, 이렇게 들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포들에게는 너무 이런 이야기는 조금 하지 않습니다만,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시 사산적으로 접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꾼들이 인민들을 묶어 세워서 그 힘을 총발동시키는 것으로서 분수령을 만들고, 그 분수령을 만든 것이 곧 당그자 대회 다음 5년간의 준비 과정으로 되며, 그것을 놓고 그 자단 대회를 영광의 대회, 승리자의 대회로 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당중앙의 의도를 잘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 좀 종합하겠습니다. 올해는 공화국의 장성 발전사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이루어내는 해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또 공화국의 현주소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공화국은 장성 발전사에서 새로운 분수령이 이룰 그러한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내용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후에 또 봐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전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대회에서 무엇이 논의되었는가인데, 좀 보도된 내용을 보면 7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의 정화, 올해 주된 방향. 두 번째가 당중앙 검사위원회의 사업 전형.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과 금융화합에 대하여, 이거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정화했습니다. 네 번째가 교육토대 강화 문제.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논문에 풀량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1번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번이 국가예산, 6번이 당내 기구사업, 그래서 7번째가 조직 문제, 이렇게 7가지 주요 위점들이 논의되었습니다만 밑줄 친 3가지가 중요합니다. 왜인가고 하면 너무 중요하지 않다 조금 ranking 못합니다만, 그래도 내놓고 말해서 1하고 3하고 4에 대해서는 경례하는 몬스님의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2하고 5하고 6에 대해서는 몬스님의 결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역시 원스님이 결론하시는 내용이자 중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내용을 본 다음 적극의 정세를 좀 더 깊이릴 수 있는 몇 가지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승부동으로 지방발전 20승 10정책에 대해서입니다만, 이거 재밌는 것이 원스님께서 지방에 가시면서 정말 충격을 느끼셨답니다. 세기적 락구성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1번말 말씀드리면 세기적 오크레입니다. 저도 이것을 느끼는데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저국에 가서 정말 저국이 좋다고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순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한 것은 만하탄 같은
고층 건물이 일도 서고 있는 바로 옆에 황소가 달구지를 끌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콘트라스트가 지도들 보이십니까? 네. 굉장합니다. 한편에서는 뭐 초고층 건물이 서고 있고 한편에서는 소가 달구지를 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그 문화적인 부분하고 핑금이라고 할까 락적인 부분이 공존되고 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에 가면 더합니다. 평양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천군 로자하고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원스님이 지방발전 20승 10전책을 내었을 때는 이러한 지방이며 우리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단계인데 평양 도시만 발전해봤자 전면적 발전은 없다. 따라서 농촌도 지방도 함께라는 것으로서 어려움 속에서 지방발전 20승 10전책을 제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장만 만들으라고 처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네. 건장만 있어서 그런 지방에 살고 싶습니까? 네. 더 많지죠. 네. 평양은 건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문화센터도 있고 좋은 병원도 있고 유원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데 역시 일꾼들이 처음은 잘 생각 못해서 지방발전 20승 10전책을 낼 때 주요 공장만 세우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원스님은 현지에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내려가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들 잘 들으라 또. 공장만 지어서 인민들이 기뻐하는가? 그래서 플러스 3개 됩니다. 하나가 보건시설. 본질은 병원입니다. 두 번째가 종합적인 문화센터, 학교든지 문화홀이라든지 예술적인 곳이라든지 이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일체화된 양곡시설입니다. 아무리 생산한 곡식이 있어도 그것을 관리해서 잘 파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원스님께서는 지방발전 20승 10전책에다가 이 세 가지 보건시설, 복합적인 문화센터, 그래서 양곡시설의 세 가지를 더한 이것이 3대 필수 대상 건설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이 플러스 3에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올해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의 우리나라의 방법은 먼저 시범 단위를 만들고 그래서 좀 실험한 다음에 정책화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8월 달입니다. 작년 8월 달에 3대 필수 대상 건설이 제기되고 실제 해보고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 해산시라는 시가 있어서 그 해산시의 단위의 작은 단위가 삼지연 군인데 군에 좋은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산시의 도시의 사람들이 삼지연 군이라는 군의 병원에殺到하고 있다고 할까 타악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마치 그 일본어로 말씀드리며 도쿄도에 좋은 병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카노다이에 좋은 병원이 있어서 신주쿠든지 마르노우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카노다이의 병원에 달려가고 있다는 상황에 되고 있다 정도로 도시보다 지방에 좋은 병원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니까 우리나라 인민들은 다음은 자기 지방에도 그러한 병원이 생긴다라는 확신에 넘쳐 있고 상당히 위식이 전환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육 토대 강화 문제 조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위정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인데 교육 토대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할 데 대해서도 발전되었습니다. 이걸 아시는 바와 같이 8기 전에 이제 이미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교원들의 각성을 위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세기 교육혁명입니다. 우리 원스님은 등장했을 때 가장 처음에 했던 일이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 의무교육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학제가 1년 많아지는 것만으로 돈도 들고 교원도 필요하며 학습
예,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돈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10년대도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은 교육보다도 다른 데 돌려야 할 자본이었던데, 우리 원스님은 인재춘시이기 때문에 11년대 의무교육을 12년대로 바꾸는 장소에 먼저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2014년에 진행되었던 회의가 무슨 회의인가 때문에 하며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자라는 교원대회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8월 30일 로작으로 나와 있고, 그 5년 후에 2019년 8월 22일 이번에 설맞이 단장으로 갔던 문본수 선생이 처음 접근했던 것이 2019년 8월 22일입니다.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 방침 관절에서 직업적 혁명가의 본문을 다해나가자. 이것도 로작이 나와 있는데, 이거 교원대회. 여기에 또 전례 일꾼들 갔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가 이때부터 5년 되는 해가 2024년 작년이었던데, 작년은 그 위주금 비롯해서 수재가 있어서 아마 교원대회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주금 비롯한 수재지의 아이들을 평양에 데려왔을 때 원스님이 그 아이들을 보러 가셨죠. 네? 그때 관계자들한테 더 교육과 관련된 중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2024년 8월 16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교원들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회에서 무엇이 이야기되었는가? 계속 교육혁명은 본질은 교원혁명인데, 그러자면 학교를 잘 지어줘야 되고 교원들의 생활을 잘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도 교원, 보육사 비롯한 아이들을 키우는 사업이 가치가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역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다라는 조금 모순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 교원들만이 아니라 일본 학교, 일본 사람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그래서 교원에 되고 싶은 사람들 많지 못한답니다. 사회적으로 수요는 있는데 생활 보장 잘 못해주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잘 돌리지 않기 때문에 진짜 교원에 되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라는 세세대가 너무 자라지 않는 환경에 역시 일본도 있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초국에서도 역시 사회적으로 교원들을 잘 돌보지 않는 기풍이 지난 시기에 있어서, 그래서 원스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인재가 기본이고 사람의 힘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자고 하는데 교육이 필요한데, 그래서 교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원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당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주 1년의 말씀이고, 이번에 역시 놀랐던 것이 10년 동안에 앞으로 모든 학교를 현대적인 학교로 끓이라. 근데 그 돈을 지방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보장하라고 이렇게 결정되었던 것은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조국에 가시면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는 후르모델을 찬지 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르모델을 젠지하는 대상 속에 우리 민족교육도 들어가고 조선대학교도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지금 기숙사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5억 8천만에 5억입니다. 이거 조금 모금 돈 제기하고 있는데 5억 8천만 엔 중 조금 3억 정도는 조국에서 보내오면 좋다나って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또 기회가 있으면 조국에 제기해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거는 당중하위원회 제8기 제11자 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조선대학교 기숙사도 함께 조국에서 세워주세요 라고 제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놓겠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2024년 정화하고 2025년 투쟁 방향도 논의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정화가 총치된 다음 모두로 들은 다음에 우리 원스님께서 결론을 하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선신보도 읽으셨고 노동신문도 읽으셨고 또 이거 일꾼들의 새해 학습 내용으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소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 내용이 암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8기 11자 전원회의 확대회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정세 이야기하고 결부시키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오늘 좀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다시 좀 문장 읽어주시면 또 선명하게 좀 안겨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사입니다. 당중하위원회 제8기 제11자 전원회의 확대회의의 기본사상을 깊이 이해하는 데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는 우리 당 조선노동당이 어떤 국제정세 분석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정세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좀 동북한의원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자주 세력이 강하게 되고 있고 백권 세력이 세태몰라하고 있다라는 특유한 국제 정치 정세 분석 반복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미국이기 때문에 일본의 텔레비라든지 일본의 메디아, 일본의 신문이 말하고 있는 국제 정치 정세의 틀거리는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국제 정치 정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조금 오늘은 예를 들면서 좀 말씀드리자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앞으로 학생 교양에도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잘 알자면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계엄령 문제를 조금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12월달 3일이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조금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 쓰고 있는 이 내용은 한국의 헌법입니다만 조금 일항 읽어보겠습니다. 다이토료와戦時, 事変またはこれに準ずる国家非常事態において兵力により軍事上の必要に応じまたは、公共の安寧秩序を維持する必要があるときは不断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改元を宣布することができる라고 되고 있습니다. 남쪽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어렵게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전쟁 상태, 전쟁이 일어나는 정도의 상태 때에 처음으로 계엄령을 할 수 있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권을 멈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주 야단나는 일입니다. 말해건데 택시 운전수의 영화든지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화려한 휴가 코슈 5.18입니까? 그 영화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세계입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 잡히고 총살되고 막스주의 서적을 읽으면 감옥에 들어가고라는 세계이기 때문에 뭐 있을 수 없는 47년 정도 전의 이야기죠. 45년이었던지 뭐 전두환이 측근 쿠데타 일으켰던 일의 이야기입니다. 뭐 80년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때는 이제부터 한 50년 전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며 좋아도 싫어도 따라야 했던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987년 6월 달에 항쟁하죠. 민주화투쟁. 그 결과 한국 헌법은 이 세 가지 조항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다음 두 가지. 하나는 계엄령을 선포할 때에 대통령은 국회에 그것을 통보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 이 5항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과반수가 계엄령을 반대할 때 그때는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된다기 때문에 이 조항은 민주화 투쟁의 결과입니다. 즉 국민들의 대표가 계엄령을 반대할 때 대통령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계엄령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조항을 헌법, 국가의 기본법에
박았다는 것은 이거 정말 민주화 투쟁에서 가장 큰 승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계엄령까지 안 갔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계엄령이 나왔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앞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남쪽은 2024년 4월 11일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석패하고 108위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 진보 진영이 188위석 차지했다라는 대통령을 비롯한 그 여당하고 그것을 대항하는 야당의 수가 역전되고 있다는 조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윤석열의 역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따르지 않겠다는 표시이며 김건희 사건이나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나왔고 근데 재밌는 것은 윤석열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선거 결과를 초래시킨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자기들을 반대하는 그 세력의 뒤에 조선노동당의 간접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봐주시면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거 다 중앙고급학교의 동기들 또 출신생들 선후배들입니다. 같은 놈들입니다. 이거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너무 윤석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키 아팠던 윤석열이 무엇을 보았는가? 유튜브를 봅니다. 여러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작아지는 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들리고 있어서 유튜브 잘 보면 세계가 넓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자기가 좋아하는 세계에 작게 들어가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유튜브 보면서 자기를 지지해주는 15% 내지 20%의 그 극우 세력, 다시 말해서 그 기득권 세력, 다시 말해서 리조류 편용간부 쭉 해석되고 있는 사디와 교조의 올르진 정말 똥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놈들의 세력의 내용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마도 민주당 뒤에는 우리 조선노동당의 간접이 있다고 정말로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일단 그런 것이 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히는 가정에 이번에 탄핵이 되고 관계자가 다 잡히고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놀라운 소식들이 나왔는데 우선 첫째는 노롱 10월 달에 날린 거 한국 괴뢰들이라는 것이 명백히 되었습니다. 그 노롱 날려서 뭐 했는가? 공화국에 거기에 나쁜 비라 뿌리고 극지정 격치생호 유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근거인 전쟁을 일으키자고 했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만일 대남 전쟁이 전환되지 않았다면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대남 전쟁 전환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제1의 적국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안 갔고 좀 더 말씀드리며 계엄령 해제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한 선견 지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도 10월 달에 저기에 갔을 때 노롱 이 나일이 비라도 좀 죽고 있는 처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민들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동신문에서는 적들의 책동은 이거 한국에 일었다 했는데 그때 일본에서는 대한민국이 했다고 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일본 보도가 얼마나 정말 들리고 있는가도 좀 이번에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알고 있었는가라는 것이論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로서 체포되었고 지금 내란죄가 아니라 조금 탄핵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더 시간이 있거나 또 관심이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라인든지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동향입니다. 윤석열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있었는데, 예, 말 안 했죠, 네.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쓰기 쉽기 때문에, 다만 너무 인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아마 도중에서 리크했습니다. 이야, 뭐 개헌령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쪽 인민들의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예, 이것은 이것입니다. 정쟁 음모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대응했기 때문에 계엄령도 해제되었다는 인식은 남쪽 시민권은 없습니다. 이제 없거니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가치와 윤석열의 독재라는 그 구도 속에서 윤석열이 탄핵해야 된다라는 거기까지는 가고 있는데 거기까지로 멈추고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남 정책을 전환했던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정말은 제2의 윤석열이 또 나온다는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이 만든 제재, 다시 말해서 대미 주정의 제재 속에서는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고 또 제2의 문재인, 제3의 문재인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문제를 계기로 남쪽의 시민운동, 시민권은 독재 반대 투쟁부터 반미 투쟁으로 승화돼야 된다. 여기에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학교 민족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좀 보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여기 소년단체장들이 또 모이셨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남쪽의 사회 구조의 문제점, 다시 말해서 한주 인민봉기도 겪었고 리얼 한전도 겪었고 오늘 민주화 되었지만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개별적인 독재자를 잡아들여도 무너뜨려도 미국 주정의 제재가 맞추지 않는 한 이거 역사는 판 못된다라는 이 무엇입니까? 그 자각, 이것이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해서 민족 자주의 위식이 들어갔을 때에 아마도 그 우리 지금은 적극입니다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 하는 것을 조금 잘 교양할 수 있으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국이 대남 정책을 전환할 때는 대한민국이 그 수준에 갔을 때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미서 동지께서는 이미 작년에 대남 정책을 전환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잘 들어가며, 다만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미국은 아마 힘이 약합니다. 윤석열의 계엄령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만 놓고 보아도 상당히 깔보기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허가를 안 받고 계엄령 소송 벌렸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정도 미국의 힘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자주 세력이 강해지고 있고 패권 세력이 쇠퇴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로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생략하고 시간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 조금 약간 이것도 우리나라의 정책 분석이 옳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사례입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는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네, 조금 이것은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바쁜 후에 강의한 스토브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앞에 펴보시면 나토라고 있어서 이거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른바 미국의 세력권입니다. 옛날에 사회주의 나라였던 동그라파가 다 나토에 들어가고 우크라이나까지 들어가며 러시아로서는領土 완전히 위태롭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 인구는 1억 4천만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구수는 일본하고 비슷한 정도밖에 없는데
영토는 뭐 전혀 다릅니다. 뭐 막대한 크기의 영토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면 국경이 길어서 그 국경지대가 모두 나토의 세력에 들어가며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국가 안보상 힘들게 됩니다. 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러시아 쪽은 안보 문제이고 우크라이나 쪽은 나토 세력권 확대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의 나라는 주권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한쪽의 나라는 패권 확대를 말하고 있어서 비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제국주의자들 나쁜 놈들은 비대칭적인 문제를 대칭적인 문제로 전환하고 마치나 한편이 나쁜 것처럼 떠버립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문제는 왜 러시아가 완전히 승리하는가 하며 주권을 지키자는 국민의힘 쪽이 자기 세력을 넓히자는侵略 야만보다 강한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며 만일 러시아가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겠다고 저들어갔다며 12만 명의 병력이 아니라 50만 명 정도는 동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푸틴은 이제 2년간 10만 조금밖에 러시아 군대를 투입 안 하고 있습니다.北朝鮮 하해에서도 거짓말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군대를 투입하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군대를 투입 안 하는가? 희생을 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좀 더 말씀드리며 이것도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서 가장 힘들게 된 것은 미국에 총속했던 서방 세계입니다. 소그라파 유럽 나라들은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든가 하며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받으면서 경제를 돌리고 있었던 것이 독일 그렇고 프랑스 그렇고 서방 그라파 나라들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가스 파이프라인을 폭파시켰습니다. 미군 놈이. 굉장한 나라인데 폭파시키죠. 가스를 러시아를 경제 제재해야 된다는 이유로서 러시아부터 가스를 사지 말라고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스를 사게 했는가? 미국의 셰르에 가스를 사게 했는데 러시아의 가스의 값의 4배입니다. 4배. 그러면 돈벌이한 곳은 미국이고 뭐 막대한 돈을 내야 하는 유럽에서는 지금 정말 경제가 진짜 산대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태 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일본에서는 크게 보도 안 되는데 가치의 체계, 그래서利益의 체계, 그래서 무엇입니까? 힘의 체계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가치는 이데올로기이죠. 이데올로기만을 기본으로 국가 간 관계를 맺으며 망합니다. 그라파는 왜인지 모르지만 미국 정석이 강했어. 결과적으로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를 보면 우선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패배는 확정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특히 돈바스, 크리미아는 이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領내의 20%는 러시아 지배하에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르간스크하고 도네츠크 공화국은 우크라이나부터 독립했지 않습니까? 그 독립을 승인한 러시아하고의 사이에서 동맹 관계를 맺고 그래서 르간스크하고 도네츠크 공화국이 러시아의 그 제렌스키 정권이 이거 신나치스 정권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탄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그 요청을 듣고 러시아가 군대를 넣었다기 때문에 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들어갔던 것은 국제법 위반도 실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별로 러시아는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데 여기서 다시 중요합니다. 일본은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각도로서는 정세가 나오가지 않습니다. 오키나와 가시면 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의 군사기지가 집중돼 있고 일본의 오키나와에는 도쿄関東의 하늘은 미국의 세국圏 빼앗기고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 날아갈 때 애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거 뭐 일본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인데 도쿄 비롯한関東의 하늘은 미국의 곳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키나와 갈 때 시간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뭐 이른바 식민지입니다. 일본군 헌법 의에 일미안보조약이 있고 일미안보조약에 의해日米 지휘協定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이 발전되고 있는 세상에서는 절대 이러한 문제는 나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정세를 우크라이나 문제 상당히 중요하다. 보는 각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北朝鮮 하해에서는 그런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가는 필요가 러시아에도 없고 우리에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토라는 사람이 최근에 세요의敗北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계시는 선생님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무엇이 사실인가고 하며 우리나라부터 화물차가 국경선을 넘어서 러시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위성이 다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물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까지는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보도는 우리나라부터貨物列車가 출발한 사진을 내면서 마치나 우크라이나에 인민군대를 보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차가 들어간 것은 사실이죠. 1%, 2%의 사실에다가 98%의 거짓말 덧붙이며 사실에 됩니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 일꾼들이 자신있게 동포들에게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역시 우리도 좀 그렇게 좀 용기가 좀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만 정말 자신있게 이번에 우리나라의 인민군대가 우크라이나에 간 것은 없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는 이번에 작년에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 이것이 파트너십 조약이죠. 그 조약을 맺은 것으로서 양쪽의 어느 하나의 나라가 전쟁 상태에 되었을 때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그 동맹 조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토가 이거 계속 조금 안차 안 되고 우크라이나를 앞잡이로 내세워서 러시아의 공격을 들이댈 때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군대를 보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내지 않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반제 투쟁의 한천호에 서 있습니다. 1948년에 중국 공산당이 그 장개석하고 투쟁할 때 인민군대 보냈고 1960년대에 그 제2차 중동 전쟁 터졌을 때도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인민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웨트남 전쟁 진행했을 때도 웨트남에 우리는 인민군대를 보냈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국제주의의 경제에서 반미 투쟁에서 우리는 형제 나라들을 돕습니다. 상당히 위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정세가 변화되며 조로 조약의 기초에서 인민군대를 러시아에 보낼 수는 있다는 것 자체가 또한 미국과 서방 세계에 대한 견제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만 이것도 텔레비 보면 우리나라가 300만 발 포탄을 러시아에 보냈다고 하는데 견제합니다. 만일 정말로 300만 발 보내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강성대국입니다. 미국, 서양 세계가 힘을 합쳐도 연간에 우크라이나에 200만 발밖에 보내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한 나라에서 1년간에 300만 발 이거 포탄 보내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초강대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정도로 이 300만 발이라는 숫자에 어느 정도 과학성이 있는가라는 것도 아마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며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는가. 이러한 좀 거짓말, 페이크 뉴스를 뭐 강강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 우크라이나 총선이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태몰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조금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 조금 자료 소원하기 때문에 조금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것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만, 이거 졸업 조약을 맺었던 때의 사진이고, 그래서 이 사진은 우리나라의 사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조금 먼저 총선 문제 결론 조금 짓자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3세계 나라 브릭스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GDP는 이미 세계 40%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넘어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주 세력이 많이 힘을 갖고 있다는 거 하고, 특히 그렇습니다. 네. 탈달러화 이거 조치하고 있다. 이제부터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인민원을 가지자든지 러시아 루블을 가지자고는 아직 안 하기 때문에 아직 달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달러 지배권 속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이란, 그래서 또 하고 러시아가 파트너십 조약 맺고, 아마 반제 나라들이 자기들의 금융 결산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지고 달러에 대항하자 이렇게 대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조금 이 내용도 조금 설명드려야 됩니다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꺼질 때 마지막 불이 빡 되는 것처럼 패권 세력이 마지막 시들어질 때는 발악을 하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자주 세력의 승리가 확정적이라는 거 또 조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과 같은 내용의 조약을 이번에 러시아가 이란하고 좀 맺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하나 소개해 드릴 수 있고, 이번에 트럼프가 또 등장해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사이에서 뉘쭈 간에 또 대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미국의 힘이 약화되어 있다는 거 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세계 다국가는 누구에게도 멈출 수 없고, 자주적인 나라가 또 인민들의 평화 안전을 지킨다는 거 이거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8기 11자 전원회의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지하겠다. 그래서 친선적인 나라하고는 관계를 계속 확대하겠다. 그래서 인민군대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보고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세를 조금 감안하시고 조금 다시 읽어주시면 또 선명히 안겨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정세에게는 이렇게 하고, 다음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문본수 선생님이 교연에서 또 강의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실제 제가 작년에 10월달에 우리나라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고 조금 비추면서 좀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가시화입니다. 지금 조국 인민들은 자신심에 넘쳐 있습니다. 자신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좋아진다. 그것도 누구의 힘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조금 자신심으로 매파치고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고 생각합니다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가시적인 경제 성장, 두 번째가 전면적 국가 부흥의 발전 구면에 있다는 그 자각, 감각. 그 속에서 인민들의 위식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내년 6월 달에 오픈하는 원산 칼마 해안 리조트입니다. 선생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5개년 계획의 1년째였죠. 이번에가 첫 번째 단계. 다음에 5개년 계획, 다음에 5개년 계획. 15년으로 완성입니다. 15년의 완성을 내다보면서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가 고령 안 되었습니다만, 다음 단계는 우리나라는 관광을 해서 외국 사람 많이 넣고 자본을 떨구게 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서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와서
근데 거기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외화를 떨구어야 또 나라가 흥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원산 칼마 리조트입니다. 예, 보시겠습니까? 예, 뭔가 이거 정말 두바이인가 생각하는 정도 예, 굉장해서 이거 런던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 또 간부들이 가고 답사했는데 이것이 그 원산 칼마에 생긴 호텔입니다. 네, 조금 안에 보니까 정말 굉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예, 원수님께서 직접 가시고 좀 보셨는데 이렇게 조금 되고 1등급 이렇게 해서 푸르도 있고라고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사진은 피해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위주군의 그 수재 지역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라는 사진 이걸로 다 노동신문도 나와 있고 이것은 선천군 지방공업공장 증권식에 나서신 원수님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지방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조금 보시면서 실제 제가 저기 가서 느낀 것입니다. 네, 저는 작년에 그 김정은 동지 현면사상을 학습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강습으로 저국에 15일간 좀 갔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강습입니다. 예, 강의는 하는 쪽은 괜찮은데 듣는 쪽은 정말 힘들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이제 뭐 피곤하게 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나도 저기서 많이 참아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굉장한 량입니다. 10평 강의 받고 그래서 좀 참관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입니다. 네, 우선 여기는 만년약국이라고 해서 경기하는 원수님께서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셨던 약국인데 정말 이 약국에 이 약을 판매하는 동무들이 놀랬답니다. 세상이 코로나 되고 있는데 원수님께서 직접 오시고 우리나라 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무슨 약이 모자란가 다 료해하셨답니다. 네, 실제 그 며칠 후에 원수님 자체가 코로나에 되셨지 않습니까? 네, 고열이 나오고 이거 김여정 씨가 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국인민들 다 압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장소에 직접 가시고 료해하시는 원수님 모습에서 지금 저국인민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감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고무보트에 타시는 원수님 고무보트는 정말 안정성이 없고 언제 잡아질지도 모르고 또 이거 유튜브 보시면 고무보트 타시면서 조금 나뭇가지에 부닥치시는 원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저국인민 다 보고 있습니다. 원수님께서 위험한 장소에 당신으로 가시고 실제 인민들 상황을 료해하시는 그런 사진들이 또 런던신문 텔레비에 나오기 때문에 저국 인민들은 정말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지를 배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저 집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정말 느끼고 저도 대학의 교원이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에 가서 그들의 생활도 알아봐야 된다고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도 바쁘지 않대고 조금 기숙사 너무 가지 않게 되고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조금 역시 사람이라는 것이 조금 그렇게 되니까 젊은 소생 갔다 오라 해서 자기는 안 가고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정말 원수님 모습 보면서 자체 정화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양에 왔던 아이들에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러 가신 원수님인데 이거 지방 아이들이 수재 당한 아이들이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맛있는 빵을 먹고 있으니까 자기가 맛있기 때문에 원수님 먹어달라 해서 또 원수님께 많이 빵을 드리고 원수님이 아이들이 주는 빵을 다 먹고 하시지 않습니까? 다 이거 유튜브 나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정말 저국 인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을 좀 여기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갔던 장소로서는 이거 아침에 대동강 산포했습니다. 내가 평양旅館에 들어갔습니다만 평양旅館아침에 조금 나가서 그 대동강 유보도를 산포할 수 있습니다. 네, 15일간 속에 나도 15일 동안 주 매일 아침에 밖에 나가서 달리고 조금 원래 조금 마라손 하는 것은 싫어하지 않았어. 아침에 달리다가 3일 전부 때부터 여기 조금 라디오 제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잡혔습니다. 같이 하자 해서 같이 좀 했고 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잘 왔다 일본에서 어떠냐 그럼 좀 질문도 하는 과정에 우리나라가 정말 비상방역 조치를 강하게 했다는 거 들었습니다. 왜인가 하면 2,500만 명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한 명이라도 코로나가 나와버리면 정말 크게 퍼진답니다. 약을 적들이 현재 제재에서 제동하기 때문에 약이 못 들어가서 그래서 정말 강하게 제재하는 속에서 우리 인민들이 정말 우리 당에
복원 전제 그 실효성 느끼고 있다. 그런 말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전이 없다라는 그 사진으로 리온태입니다만 이거 화성거리, 문수거리 다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맥주도 마시러 갔습니다만 조금 오늘은 시간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런 사진 있고 이거 온류가 계속 좀 살고 있고 정말 사람 많았습니다. 냉면도 먹었고 이거 400g 전자로 탔고 지하철 타니까 이제 차표가 아니라 이제 스이카였고 그래서 감동실 논장 가니까 이거 정말 이 동무가 3대 혁명 소조원 각 대학을 졸업해서 감동 온실 논장에 배치되어 왔는데 이거 굉장합니다. 이 온실 논장 농민의 개념이 섣파 달라집니다. 아마 제가 이번에 저기에 가서 가장 감동한 것은 감동 온실 논장입니다. 왜 감동했는가 하며 조금 시간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만 레콘드 이거 오이가 평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다 모니터하고 기계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발생한 변명 오이 똑가루병 큐리가 똑가루병에 걸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이 똑가루병에는 나로 리황 500배하고 가라솜 100배액을 뿌려주면 좋다고 되고 있기 때문에 뿌리며 오이가 좀 부활한다 같은 감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AI가 하고 있습니다. 괜찮네 이거 다. 그런 조금 보았고 이것은 놀이감 조금 산점에 가니까 조립식 놀이감이 발고서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조금 미사일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것도 느꼈고 자점에 가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프라모델가 있습니다. 조금 역시 인민무력이 조금 가깝다 하는 느낌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붕송 이거 좀 사야 되겠다고 해서 지도원에 말하니까 조국에 평이 아니라 함흥의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하기 때문에 함흥에서 조금 주문해달해서 주문해받았습니다. 휴대전화 우리나라版아마존입니다. 하며 3분 정도 늘으며 있죠 만리경에 붕송 사겠다 해서 사고 주문하니까 3일 후에 평양여관에 도착하고 이것을 제가 트렁크에 넣고 일본에 가져왔습니다. 세간에서 좀 어떻게 되는지 생각했습니다만 세간 젊은 일꾼들에게 제가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트렁크는 열었지만 닫았고 젊은 동무가 그래서 무사히 이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넣고 이렇게 나의 연구방에 지금 만리경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版인트라넷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아마존 같은 다크하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참네 그런 거 들으니까 저게 경제상화 100% 느꼈습니다. 모든 인민들이 휴대 가지고 다 합니다. 이것은 평양 제일백화점에 3분 정시에 갔다 왔습니다만 밖에서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안에 보니까 이거 바겐 세일입니다. 우리나라의 3분 정시회를 일본말로 번역하며 신商品 바겐 세일입니다. 좀 다 사고 그래서 화장품도 있고 저도 신발 사서 조금 아마 보신 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전번에 록가 강연에서 우리나라 구두를 조금 신어서 강연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소개해드리고 지금도 신어왔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샀던 구두입니다. 지금 일산시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AI 로봇입니다. 식물원 갔을 때 로봇가 식물 소개를 해줍니다. 이거 AI 인형입니다. 사람하고 달라서 조금 손도 잡아주고 정말 뭔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상당히 지금 조국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 특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 72시간 보셨습니까? 굉장한 영화입니다. 사람의 인민군대가 서울 해방할 때까지 3일간을 그린 영화입니다. 인민군대가 죽습니다. 조국의 영화 속에서 인민군대가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시기는. 그런데 원스님은 사실 그대로 그리고 대동문 영화관에서 조국의 젊은 동무들하고 저희들 같이 보았는데 정말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굉장한 영화였는데 무엇이 충격적이었던가 위대한 수련님을 받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수련님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인민군대가 마구잡이 죽고 마지막에는 5일간 서울에 머무르면서
일시적 후퇴라는 오첩을 남겼다는 영화이기 때문에 야 굉장한 교훈적인 영화입니다. 근데 이런 영화가 지금 저기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며 정말 문화 부분에서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 정말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파업 후에 또 강의한 스톰 통해서 받아주시며 이것은 뭐 관계없습니다. 그 조금 개고기 먹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뭐 넘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초극이 약동하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약감입니다. 세월이 가져다 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조국의 견제위 이 분수령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그 근거는 한부혁명의 결과입니다. 당일급 좀비 보관 전략은 원래 있었던 것을 원래대로 돌린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있었던 좋은 제도, 좋은 질서를 왜 돌리지 못했는가? 사람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간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면백기 원수님께서는 지난 10년간 간부들에게 메스 놓았습니다. 간부 현명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도와 관료지를 청산하고 사업반부 일본세를 바꾸고 김정은 원수님 식으로 일을 하는 그런 간부들을 육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무엇을 내고 있는가? 중앙 간부 학교입니다. 재교육, 일꾼들을 재교육 교양하고 정말 인민 대중 제일주의를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양성했다는 장소에 오늘의 우리나라의 도달점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곧 청년 문제도 결부됩니다. 역시 우리 일꾼들이 변하지 않으며 동포 사회는 변하지 않고 우리 교원들이 변하지 않으며 민족 교육은 변하지 않다. 그 부분을 조국에서 보여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변함없는 우리 당의 청년 중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모수 선생님이 기안포고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대불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맞이 학생들이 가기 전에 우리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비상방역 조치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만 원호스님께서 졸업반용 조급 강습 건정의 중요성을 료해하시고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강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눈물 나왔습니다. 이 전달을 했을 때 다 울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저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그理由인가 하며 조선대학교 4년간 사이에 이 학생들이 그런 사상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급부부터 중급부를 거쳐서 대학에 올라오는 그 모든 공정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지도와 판조가 있어서 체득하게 된 민족 자주의식입니다. 그래서 원스님께서 조국에 오라고 불러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학생으로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저중고급부 선생님들의 모습이 학생들의 뒤에 떠올라서 정말 조금 많이 느꼈습니다. 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또 여기 또 지도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치상 교양을 단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국이 졌고 연도자가 졌다라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또 자기를 낳아 키워준 그 현장에 가겠다고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이번에 조국 강습 그때 재개했을 때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저게 갔다 왔다는 것을. 그 다음에 원스님께서 설맞이 학생들을 만나 주셨습니다만, 야 정말 저는 우리들보다 아이들을 만나시는 원스님 그 결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몬스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만, 청년의 막동, 애국 애적의 막동을 이어나갈 역군들을 더 훌륭히 더 많이 키워내라는 것이 원스님의 담부이고, 그 담부이자 꼭 올해 2025년 우리의 지삼면령, 우리에게 주어진 지삼면령이지 않는가,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참 이거 동포들 앞에서 제가 나라하고 오사카에서 전주 두 번 걸치고 신춘가요 나가서 이 사진 좀 내었습니다만, 와 상당히 호표입니다. 동포들의 위식도 좀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변하고, 정말 민족교육은 학생들 위해서도 중요하고 동포 사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보에도 나왔고 연애까지 해주시고 다 아시는 내용 조금 여기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거 넘어가자고 생각합니다. 해외 동포 권익 영어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 법에서 동포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해외 동포 권익 영어법이 제정된 다음에 류경범들 사무소라는 사무소가 나왔습니다. 그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만, 코로나 사이에 의리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일단 법률 전문이기 때문에 참 기뻐해 주시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앞으로 계속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뭐라도 말해달라, 그렇게 좀 말씀 받고 잠시 나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내용 조금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오늘의 정세 이야기 조금 했습니다만, 매짐으로 세 가지만 간주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제8기 5년간을 통해서 명백히 된 것이 8.4단 대회 이후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현명 사상에 의하여 향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철학이 변했고 지도가 사상이 변하고 있다는 이거 정말 새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근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 많은 장소가 자기를 향도할 사상도 철학도 없는 속에서 우리에게는 새 시대를 향도하는 사상이 있다. 이거 참, 그래서 청년으로서는 동포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또 좀 기회가 있으며, 다음 두 번째는 제8기 기간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강국공설 15년 계획의 1단계이며 그 목표는 공화국 장성 발전사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5년, 15년 이 프랑 속에서 5년이 분수령이다. 이 정도로 좀 이해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포인트는 서놓은 대로 정비 보관 전략과 지적 힘, 내적 동력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부혁명, 일꾼혁명, 본질은 사람이 변했다. 여기에 있다. 이런 건 조금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인민들의 애국투쟁에 있으며 우리 인민의 충성과 애국의 정신력을 비상히 분발시키는 데서 일꾼들이 결정적 역할을 놀아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맺겠습니다만, 올해 2025년은 청년 결선 70돌, 그 다음 해는 우리 대학 70돌, 정말 역사적인 시기에 부닥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분수령입니다. 조국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년 조직은 조금 직소 방향, 이거 거짓말을 못하고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만 2025년에 전령 부흥의 새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분수령을 만드는 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분수령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가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우리 당 정책에 입각하면 인재, 다시 말해서 일꾼들, 우리로서는 우리 교원들에게 달려있다. 이런 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2025년 우리들이 분발해서 후대들의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 자신은 대학에 있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조금 사업에서 정말 혁신을 일으키고 민족교육의 찬란한 개화기를 우리 대학부터 열어나가자 이렇게 좀 결심 다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좀 지도원 don이들이 정말 몸 건강 유의하시면서도 앞으로 사업가 생활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마음속으로 바라면서 이상 2025년 정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